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제 9절 숙소 경호하고 제 10절 연도 경호 이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는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일반적인 부분들이죠. 먼저 숙소 경호 보겠습니다. 이 숙소 경호라고 하는 거는 경호 대상자가 평소에 머무는 관저 그리고 그 외에 외지에 나가서 머무는 것, 즉 유숙지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이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호입니다. 주로 이제 숙소 경호는 경호 대상자가 오래 머무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행사장 경우에 준해서 이루어지기는 하나 주로 야간까지 근무를 장시간 해야 되는 특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고려 요성을 보시게 되면 고려사항은 주로 이제 이 전등이나 혹은 야간 밴드 그리고 이제 야간 투시경과 같은 야간 장비들을 활용을 해서 근무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초소를 이제 증가해서 배치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야간에 야음을 상당히 주의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저녁이다 보니 경계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죠.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시간 이렇게 머물러야 되는 상황인지라 경호요원들이 참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교대를 좀 자주 해주셔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이나 이런 곳일 때는 삼선 개념이 여기도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일반적으로 근거리에 위치한 근거리에 이제 가까운 곳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들은 위해 가능자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는 것에 또 관건이 될 수 있고요. 우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반인들을 통제하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과 같이 이렇게 일정한 거리에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의 경우일 때 특히 이제 완전한 통제 후에 우발 상황에 대응을 하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일반인들에게도 약간 불편함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가 호텔일 때에도 마찬가지죠. 호텔은 혼자 경호 대상자만 머무르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에게도 노출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안을 특히 유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일반인들에 대한 불편을 되도록이면 최소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하고 보안 조치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숙소 경호원의 임무와 역할들이 조금씩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경호원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 지역의 경찰과 협조를 해서 24시간 경비 체제가 운영이 돼야 되고 방문자 통제 체제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경호 작전이 시작될 때부터 이제 방문 기록부를 작성한다거나 혹은 상황 일지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출입이 인가된 접근된 사람의 명단을 일단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식별 체제를 구축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특히 경호 대상자가 머무르는 숙소가 있는 건물의 평면도를 확보를 해 주셔야 되는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수행원들의 숙소를 선정하는 것 또한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 건물이나 그리고 이제 아파트들에 대한 일정한 통제 부분도 문제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또 들어가게 되면 사생활 침해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의적인 요소가 여기에 작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건물 관리인들과 함께 이제 출입구, 뭐 차량, 주차장 혹은 로비, 엘리베이터와 같은 이런 모든 동선 내의 공간들을 점검을 같이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정밀 점검이 여기서도 이루어지게 되고요.